네, 오늘이 제3차 정상회담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남북 정상들이 6개 항의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역사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네, 연합뉴스 문관현 기자와 함께 정상회담 마지막 날 일정 등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제 공동선언문 내용을 좀 보면 비핵화 실천 방안에 직접적으로 이제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합의했다라는 부분이 좀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비핵화에 대해서 남북한이 어떤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그리고 이런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디딤돌로 매개체로 북미 정상회담의 2차 회담까지 열리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이제 목표였는데요. 예. 어제 나온 그 평양 공동선언 6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5조에 들어있는 이 2개 항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동창리에 있는 엔진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겠다. 이 부분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유관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이 폐기를 약속을 했는데요. 예. 과거의 그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과정에서는 국제사회 요구, 특히 미국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6개 나라 방송사, 통신사 기자들을 모아놓고 폐기 절차를 그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상당히 좀 반발을 했었습니다. 예.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유관국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참관하는 가운데 폐기하겠다는 이 조항까지 넣은 것은 다분히 이제 미국을 배려한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미국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이 북한의 핵 무기, 핵 위협도 가장 무섭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바로 발사 장소가 예. 북한식 표현을 하면 서해 위성 발사장인데요. 이 바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입니다. 이곳을 바로 폐기하겠다는 것은 미국에게 더 이상 ICBM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북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도 1번 조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격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북한의 핵시설의 가장 상징적이고 전통적인 시설이 바로 이제 영변 핵시설인데요. 예. 이곳을 이제 영구 폐기하고 또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인 조치까지 감안하겠다 했는데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의 정신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예. 이런 이제 전제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북한이 말하는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굉장히 좀 논란이 있는데 많은 정황을 미뤄봤을 경우에는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에 꾸준히 요구를 해왔던 종전선언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그 북한의 의도 그리고 남북이 3일간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이틀이 되겠지만 이런 그 정상회담 테이블을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 이끌어낸 결과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이 부분이 가장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동창리나 또 영변 같은 경우는 미래 핵과 동시에 또 현재 핵까지 포기를 한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더욱더 북한의 좀 과감한 결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어제 저희가 공개된 그 합의문 외에도 사실 뭐 플러스 알파 또 비공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북한과 미국이 처음으로 이제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떠나고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예. 이 기자회견에서도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지 못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는 뭔가 이면에 합의가 있지 않았냐 그런 예. 굉장히 많은 추측이 난무를 했었는데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역시 또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 부분이 바로 언급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에 있지도 않는 핵사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핵사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네. 과거에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지만 마지막 중간에 이제 걸림돌이 됐던 것이 결국은 이 사찰 검증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북한이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남북 간의 협상 테이블에서 언급도 되지 않았다고 이제 알려졌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의 6개 조항에도 이 사찰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지가 않았는데 예. 밤에 잠도 자지 않고 한국 시간으로 따지도 결국은 우리가 발표를 한 지 1시간 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 트위터를 통해서 이 핵 사찰이라는 언급을 했다는 것은 예. 이 남북의 전혀 논의 과정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이면 합의가 또 있지 않았냐 이런 또 굉장히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계속 가속화될 거는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남북과 또는 이제 북미 간 이런 지금 현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큰 걸음을 이제 걷고 있는 과정에서는 공동 보도문에 담을 수 없는 이면의 서로 간의 암묵적 합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 개연성은 열어놔야 된다. 이런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이번 그 남북 간의 정상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찰 부분도 일정 정도는 좀 거론이 되지 않았나 예. 이렇게 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 핵시설을 폐기하는 데 있어서 유관기관 참관하에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지만 이전처럼 이제 유관기관을 지정해서 만약에 북한이 하는 방식으로 그럼 가지 않겠다라는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해도 될까요? 네, 지금으로서는 그 핵사찰 주체가 누가 되느냐도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9.19 공동성명, 그러니까 바로 2005년도 13년 전에 국제사회가 육자회담을 통해서 똑같은 비핵화 합의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폐기를 하고 IAEA와 NPT의 예. 검증을 받는다. 이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관례라면은 국제적으로 북한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를 할 때는 미국이나 또는 특정 국가가 나서서 사찰을 할 것은 아니고요. 국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NPT 체제를 유지를 해왔던 이런 국제사회에 합의된 기구가 결국은 이제 북한을 들어가서 사찰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런 결과를 국제사회에 다시 공개적으로 내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동창리에 있는 엔진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등에 대해서 폐기를 약속을 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유관국가의 전문가라고 하는 표현과 그리고 핵 폐기 과정에서 국제기구가 들어가는 부분은 약간의 좀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정리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북한이 사찰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때 주체만큼은 지금까지 국제 관례로 따라온 IAEA나 NPT를 네. 우리가 네. 맞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계속해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비핵화이기 때문에 짚고 있습니다만 어제 공개된 그 평양 선언을 살펴보면 총 6개 조항에 14개 항목이었거든요. 상당히 좀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비핵화 외에도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6번 항으로 마지막 항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네. 가장 또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예. 2000년에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죠.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만나서 평양에서 만나서 공동선언문을 발표를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어떤 굉장히 급변하는 변화로 인해서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은 관계로 결국은 그 약속을 실현하지 못했었는데요. 18년 만에 그 아들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9.19 공동 선언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예. 평양 예. 공동 선언을 발표를 하는 마지막 조항에 또 서울을 답방하겠다 이런 조항을 넣었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이제 서울을 방문한다면은 이제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북한의 지도자가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그렇죠. 이제 들어오는 네. 것이 되겠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김일성 주석이 6.25 당시에 서울을 지나서 경상북도 영천까지 내려갔다는 이런 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큰 의미를 띠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그 세 번 모두 평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올해 초에 두 차례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적은 있지만 예. 그동안의 정상회담의 개최 장소는 판문점으로 이제 이게 고착화된 상태인데요. 이번에 만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은 이번 그 정상회담의 답방에 이제 정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모든 정상회담은 상호의 장소를 서로 이제 방문하면서 상대방의 관심사 등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논의하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그 북한에서 중요한 그 핵심 서열상 주요 인물들 가운데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 그리고 최용해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같은 주요 인물들이 모두 다 남한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 부부인 이설주 여사인데요. 예. 이들이 이제 서울을 방문하게 된다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남북 고위급의 상호 교류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교류 협력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달리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 이 부분이 참 궁금한데 저희가 한번 시기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개최될지도 사실 미지수이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을 이제 우리가 비현수로 삼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2001년도에 방문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던 걸로 이제 확인이 됐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부시 행정부가 출범을 한 이후에 북한을 국제사회의 악의 축으로 규정을 하고 대북 압박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었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자체가 불가능한 이러한 국제사회의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개최를 한 이전이 될 수도 있고요. 한다면은 또는 이제 이후가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유엔에서 이제 총회가 열리고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에서 이루어졌던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 또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많이 설명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결국은 그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수 있는 물꼬를 방향을 틀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의 성패 여부가 결국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으로 결국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한반도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이제 가을이 온다면은 이런 좋은 조건의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엔 총회,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에서 선거의 결과까지로 마저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 이후에 서울 답방이 이루어진다면은 11월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예. 높고요. 예. 12월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제사회 여러 가지 일정들로 봐서는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11월 중순에서 12월 초 사이에 예. 서울을 답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1월 중순쯤이라고 하셨는데 뭐 그래도 이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남한을 방문을 했을 때 여러모로 뭐 기대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려 섞인 목소리도 굉장히 크거든요. 보수 진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남남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런 우려는 결국 이제 지난 2월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이제 평창 올림픽 참석을 위해서 그때 방문을 했었는데요. 우리 보수 단체가 굉장히 많은 반발을 했었습니다. 예. 천안함 폭침의 이제 주역으로 알려진 김영철 통전부장의 서울 방문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그 방문에 앞서서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긴장의 요소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그 김영철 부장의 서울과 이제 평창 방문은 모두 이제 무사히 넘어갔었는데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북한과 남한에 있어서 그 분단 체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불행했던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구체적으로는 아직도 그 전쟁에 대한 서로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 이 정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예.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책임 소재도 결국은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에는 큰 이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그런 여론이 조성되는 것은 향후에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그 평양 시민들을 상대로 연설을 했다는 부분이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대통령이 굉장히 첫 연설을 한다는 것도 예. 어려운데요. 이러한 북한 주민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가서 공개적으로 대중 연설을 해서 자신의 입장을 아주 과감하고 또 친절하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도 서울 시민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열 수 있는 좋은 그런 그 마중물 역할 같은 예. 역할을 어젯밤에 5월 1일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않았나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공동선언문 내용을 보고 있는데 또 하나 관심을 가는 부분이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상설면에서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현재는 그 이산가족 상설면회소가 금강산 온정리 조포리 일대에 이미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 차례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는데요. 당초 취지하고는 달리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상시적으로 개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남북이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결국은 8.15를 계기로 인해서 한 차례 이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지켜보셨으면 알겠지만 모든 그 이산가족들이 이제 고령화가 됐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그리고 직계가족이 아니고 먼 예. 친척들의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요. 현재까지도 대한적십자사에 등록이 된 13만 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 약 7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벌써 사망을 한 상태인데 네. 이 남은 1세대의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상설 면회가 추진이 돼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합의를 이뤄냈다 이렇게 보는데요. 앞으로 이제 어떤 구체적인 그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남북 이산가족들이 수시로 만날 수만 있다면은 이들의 그 수건 사업이 다 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런 그 왕래가 또 불가능한 사람을 위해서는 이제 화상상봉 네. 그리고 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그 최첨단 의사소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친필을 써서 보내는 서신 교환의 방법까지도 이번에 구체적으로 남북 공동선언에 포함이 됐다는 것은 예.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남북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었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예.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좀 상설 면회소가 개소가 되면 좀 멈춰져 있던 금강산 관광길도 재개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국제사회의 이제 제재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제 전망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자체가 2000년 이후에 21차례나 모두 다 금강산에서 열렸고요. 예. 이러한 금강산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제 정례화가 되면은 결국은 이제 교류협력의 문호가 이제 개방이 되면서 이러한 이산가족뿐만이 아니라 북한을 찾고 싶어하는 남한의 관광객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이제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결국은 이제 논의가 성사가 될 걸로 보고요. 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연동을 해서 동반해서 결국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까지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관광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 교류도 활성화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는데
일단 다음 달에 삼지연 관현악단이 서울에서 공연을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어제 제가 그 중계 방송을 보면서 가장 관심이 있게 보았던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 멘트 가운데 평창에서 시작을 해서 평양까지 오는 그 200여 일의 여정 동안 그동안 많은 그 우리가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예. 김정은 위원장 자체도 일단은 이 모든 남북관계 개선과 이런 발전에 출발점을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이 인류 문화의 최대 축제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에서 당시에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이 와서 많은 공연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이런 정치적인 부분 또는 이제 군사적인 부분을 푸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예. 이러한 부분을 푸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 자체도 남한에서 큰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이번 그 북한에서 평양에서 개최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요. 역시 우리의 그 유명한 대중 가수들이 올라가서 공연함으로 인해서 네. 북한의 그 주민들에게도 많은 또 우리의 또 한류 문화를 전파했다 이렇게 네. 보기 때문에 예. 문화예술 공연이 결국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정치나 군사보다는 앞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정말 뭐 깜짝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어제 오후에 공개가 됐는데요. 두 정상이 백두산을 함께 방문을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6시 39분에 백화원 영빈관을 이제 출발을 해서 순안공항으로 가고 7시 20분부터 순안공항에서 다시 또 삼지연 공항으로 출발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소식은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7일 날 그 판문점 회담이 열렸을 때 네. 굉장히 이제 회담을 정리하는 연회장에서 나에게 꿈이 있다면은 그 백두산과 개마고원 일대를 트레킹하는 것이 꿈이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도와주실지 모르겠다 그렇게 했는데요. 예.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아무래도 바쁜 일정들이나 임기 기간 동안은 힘들 거라 보고 임기가 끝난 이후에 개인적인 자격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았었는데요. 바로 그 4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 발언을 북한에서 매우 비중 있게 지금 감안을 했고요. 예. 이번 일정이 사실 2박 3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회담을 이틀간 했고요. 나머지 하루를 모두 이제 비워서 이 백두산 등반하는 이 행사를 마련을 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제가 볼 때는 배려라 볼 수가 있고요. 예.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백두산 천지에 오른다는 것은 한반도 역사, 특히 분단 역사에서는 가장 상징적인 의미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백두산 천지 그림만 하나 보나도 감동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보았던 백두산 천지의 그 사진은 대부분 중국 측으로부터 바라본 천지의 사진이고요. 그렇습니다. 북측에서 올라간 그 장군봉 위치에서 찍은 천지의 모습은 더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이 이러한 그 사진을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삼지연 공항에 내려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결국은 먼저 이제 장군봉에 올라갈 예정인데요. 이 장군봉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우리의 민족의 조종 또는 가장 큰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저 산 꼭대기에 두 정상이 올라가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노래를 하고 서로 약속을 한다면은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 그 3차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사실 그 평양 공동선언이 가장 큰 성과물이지만 이번 백두산 동반 이 등산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 역사의 길이 남을 좋은 그 추억으로 또는 하나의 성과로 남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을 김정은 위원장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요. 백두산 정상을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오르게 될지 등반 코스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공개된 거는 이제 삼지연 공항에 도착한 이후에 차량으로 이동한 이후에 약 10분 정도를 걸어서 이제 장군봉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요. 예. 장군봉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우리 시청자들은 백두산의 높이가 이제 2,744m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실측을 해보니까 이 높이가
2,750m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한 측은 이 2,750m라고 주장을 하는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땅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를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저기에서 내려다보는 이 한반도에 이 평화가 깃들고 더 이상 핵무기나 핵 위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동반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약속을 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생각해 보면 가슴 벅찬 벌써부터 이제 기대가 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에서 우리가 아는 그 천지로 이제 내려와서 다시 천지를 직접 들어가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천지의 물을 한번 떠서 마시는 이런 장면까지도 예. 연출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오늘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면들이 결국은 크게 보면은 우리가 향후에는 대통령이 첫 발을 내디뎠던 저런 그 과정을 일반인들에게 백두산 관광이 이제는 만약에 개시가 된다면은 예. 일반인들도 시청자 여러분도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또 조만간 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오늘 오전에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일정이 바뀌면서 백두산까지 갔다 오면 조금 더 일정이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백두산을 입산을 하고 내려와서 다시 또 서울로 오려면 삼지연 공항에서 환송식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또 평양으로 돌아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네, 북한에서요 그 행정기관 가운데 그 삼지연이 차지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우리로 말하면은 굉장히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제 알고 있는데 저기에는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뭐 출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예. 있는 곳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삼지연 군 자체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군으로 조성을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최고의 인력과 시설을 동원을 해서 현재 가장 의욕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지연 군입니다. 예. 예. 이 군에 위치한 공항에 도착을 해서 백두산 등반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등반을 마치고 이 삼지연 공항에서 삼지연 군 일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둘러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 보고 예. 있거든요. 예.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향후에 백두산 관광이 시작이 된다면은 백두산 등반 위에 삼지연 군을 둘러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그 관광객들에게 많은 유인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지연에서 그 환송식 자체가 굉장히 북한 측에서는 의도적으로 아주 굉장히 야심적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리고 또 뭐 오늘 등반할 때 수행원들도 다 동반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 등 퍼스트레이들도 동반을 할까요? 네, 현재는 그 리설주 여사는 그 동반할 가능성이 좀 없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일기 변화의 가장 큰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직접 그 양강도 삼지연 군의 일기 예보를 보니까 영상 14도 정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예. 날씨가 서울보다는 굉장히 선선하지만 백두산 일대 기상의 변화가 굉장히 갑자기 변하기 때문에 이런 항공기나 또는 이제 등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왜 백두산이냐 그러면은 100번 가면 2번 오를 수 있는 게 백두산이다 이런 그 네.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천지에 올라서 조망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삼지연 일대 날씨는 매우 이제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런 그 변수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모든 게 예정대로 또 진행되는 데는 약간의 좀 변동 사항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설주 여사는 오늘은 저곳에 참여를 할지 안 할지는 저는 사실 지금 확인이 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또 안 할 가능성도 예. 있다는 소리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공식적으로 7시 20분쯤 순안공항에서 삼지연 공항으로 출발할 거로 예상이 돼서 1시간 뒤인 그러니까 8시 한 20분 정도쯤에는 아마 등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번에 타고 가는 비행기가 순안공항에서 공군 1호기가 아니라 공군 2호기 고려민항을 타고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공군 2호기 사진이 사실은 일부 SNS상에 좀 공개가 됐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개인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어제 이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오늘 백두산을 등반합니다. 짧게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미 페이스북에서 저하고 이제 친구를 맺으신 분이 공군 2호기 사진을 올리면서 오, 네. 공군 2호기의 용도는 결국은 북한에서 지금 장거리 이동을 하려는데 장거리 이동은 백두산과 원산 이 두 군데가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예. 수가 있었는데요. 원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인해서 우리 선수단이 원산 옆에 있는 그 마식령 스키장에서 훈련도 했고 굉장히 많이 이미 올해 초에 이미 많이 공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백두산을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추측하는 그런 글을 올려놨었는데요. 이분의 그 예측이 바로 맞았습니다. 이 공군 2호기를 타고 순안공항에서 삼지연공항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예. 결국은 이러한 그 모든 준비 작업이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비핵화의 부분을 결국은 이제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약속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한테 남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큰 선물은 두 정상이 이 분단 체제에서 가장 상징적인 백두산에 올라서 평화를 선언하는 것이 가장 또 좋은 선물이 될 걸로 또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또 두 정상이 등반을 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일단 영상이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어젯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 15만 명을 대상으로 대중 연설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능라도 그 5월 1일 경기장 하면은 북한이 자랑하는 가장 큰 이제 경기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경기장입니다. 네. 예. 잠실 종합 경기장의 수용 인원이 6만 9천 명인데요. 지금 보시는 저 평양의 5월 1일 경기장에는 15만 명이 들어갑니다. 예.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은 잠실 종합 운동장보다 2배나 큰 시설이고요. 세계에서 더 큰 실내 경기장은 종합 경기장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곳에서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행사나 또는 그 지도자가 참석하는 저러한 공개 공연 같은 것을 모두 다 5월 1일 경기장에서 개최를 하는데 어제 저기에 수용할 수 있는 15만 명에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5만 명의 평양 시민이 현재 관람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곳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평양 시민을 상대로 대중 연설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연설이었고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시인의 말처럼 가슴에 많이 와서 꽂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백화원 영빈관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를 할 때 한반도를 핵무기가 없는 그리고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 앞에서 한 약속은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백두에서 한라까지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이 평화의 터전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훨씬 더 듣기 좋고 굉장히 귀에 와 닿는 그러한 표현들이었는데요. 이 표현을 듣는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의 생각이 과연 어땠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보는데 예. 실제 화면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민들의 표정 하나하나에는 굉장히 진지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기립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이런 모습이 진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호응을 받았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을 방문해서 그 지도부와 우리의 남북의 현안에 대해서 한반도 현안에서 논의를 해서 좋은 평양 공동선언을 만들어냈다면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던 첫날 비행기에서 내려서 결국 순안공항에서 평양을 들어갈 때도 여명거리에서 카퍼레이드를 하는 과정에서 예. 90도로 인사를 하고 직접 또 다가가서 아주 다정하게 또 악수까지 하는 굉장히 이런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서 또 5월 1일 경기장에서 15만 명의 이런 평양 시민 대중 앞에서 본인의 목소리로 한반도의 이런 평화를 또 약속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이 좀 일정이 길다 보니까 역사적인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카퍼레이드, 대중연설, 이제 금강산 등반까지 대미를 장식하게 될 텐데 이제 앞으로
이 흐름을 어떻게 이어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국 반응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반응은 어떤가요, 현재? 네,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남북이 평양 공동선언을 생중계로 전 세계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미국의 이제 서머타임을 따지면은 지금 우리하고 13시간 차이니까요. 새벽 시간인데 잠도 안 자고 1시간 만에 트위터를 통해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예. 매우 흥미롭다 이런 반응을 내놓았었는데 트위터상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본인이 또 필요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오게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미국으로 반응은 이번에 북한의 지도자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이런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을 통해서 처음으로 육성을 비핵화를 약속을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공히 모두 다 의미를 참 부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주변 국가들 역시도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어서 다음 주부터 유엔 총회에서 국제 무대, 외교 무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엔 무대에서 또 국제사회가 굉장히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는데요. 이 모든 외교전의 핵심 의제가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초입에서 남북 정상들이 이런 비핵화를 약속을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각국 정상들 또는 예. 외교 수장들을 통해서 진전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거론을 하지만 국제사회가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굉장히 합격점을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반응도 보고 어제 또 합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 북미 간에 교착됐던 그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뭐 첫 번째로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 바로 또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미국 측에서는 일단은 그 백악관과 그리고 이제 국무부는 당장 3번 방문을 하고 이제 4번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다 결국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요. 예. 1차적으로는 평양을 들어가서 일단 김영철 통전부장 내지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까지 만나서 이런 비핵화의 의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내놓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서로가 합의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국방부나 또는 의회 보수층들의 또 반응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최종적인 반응을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가능하면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곧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요구를 해왔던 것은 북한한테 핵시설물이나 리스트 또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빨리 제출을 해라 그랬는데 이 부분에 이제부터 이제 북한에서 긍정적인 좀 답변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은 이제 북미 관계가 급물살을 탈 걸로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그 물살을 타고 결국은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 이어서 이제 장소가 어디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북미 정상회담도 예. 결국은 구체적으로 이제는 협의가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미국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유엔 총회 때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사실은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그동안에 뭐 아시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어렵게 서로 합의가 됐는데 5월 25일이었죠. 그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공개 서한을 바로 보내가지고 이러한 적대감이 있는 한에는 더 이상은 만날 수 없다 해서 공개적으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당시에 이제 무산될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5월 26일 날 전격적으로 만나가지고요. 당시에 그 미국과 북한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는 협상가라는 이러한 그 별명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수석 협상가, 협상가 중에서도 협상가 예. 이런 그
별명이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보면은 협상가면 이제 당연히 그동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모든 역할이나 비중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넘어와서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만약에 이제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것 모든 그 공은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문관현 기자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 마지막 날 일정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